여러분, 만약에 환생이 있다면 누구로 돌아오고 싶으신가요? 저는 엄청난 부자나 권력자가 떠오르다가도 저희 집 고양이인 올리를 보면 역시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라는 생각에 올리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와 경제의 시너지를 드리는 금융 스토리텔러 이콘 잉글리시입니다. 갑자기 환생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영어 경제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한 명언 때문인데요. 일단 그 명언이 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생이 있다면 대통령이나 교황 아니면 사활을 치는 타자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변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채권 시장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199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자문가로 유명한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아저씨는 채권 시장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전 세계 권력 끝판왕인 미국 대통령이나 사할타자 같은 레전드도 아니고 심지어는 집고양이도 아닌 뜬금없이 채권 시장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오늘은 채권 시장이 전 세계 정치계에 미치는 강력한 힘을 확인시켜주는 세계 경제사 속 에피소드 3가지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카빌이라는 양반은 어록 제조기였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미국 대선 슬로건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어떤 거였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에 미국으로 같이 가보시죠. 1990년대 초반 미국은 경기 침체를 갓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80년대에 고물가와 고금리에 치였던 경제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죠. 1993년 취임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야심찬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옵니다. 이 경기 침체기 이후에 갓 피어나던 경제 성장의 불씨를 이어가려던 포석이었는데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채권 시장이었죠. 많은 채권 투자 세력들이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 것이 연준의 루틴인 정책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레버리지,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가 맞물려서 대규모 스노우볼이 되어 구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1993년 10월 5%대였던 미국 국채 10년물 시장 수익률이 불과 1년 사이에 8% 가까이까지 치솟고 그 불길이 유럽의 채권 시장까지 번져가면서 그 유명한 1994년에 글로벌 채권 시장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94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증발한 액수는 무려 1.5조 달러, 2023년의 현재의 가치로는 약 3.1조 달러, 그러니까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규모였죠. 이 난리통 속에 클린턴 정부는 재빠르게 경기 부양책을 폐기하고 증세와 정부 부채 개선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리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고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 중에서 타격이 가장 심했던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외국의 투자 자본과 관광 산업에서 들어오던 수익이 빠지면서 그리스 정부의 부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죠. 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리스 국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그리스 채권을 떨이로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2년 3월 한때 그리스 10년물 채권 시장 수익률이 무려 41%를 찍으면서 사실상 그리스 정부가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EU와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경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상당히 최근인 작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총리직에 오른 리즈 트러스 총리, 야금야금 올라가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목적으로 2022년 9월 파격적인 감세 정책이 줄을 이루는 미니 예산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감세 정책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출 증가를 불러오겠죠.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 급락,
영국 채권 시장 수익률 수직 상승으로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시장이 트러스 정부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의 변동성 폭발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총리의 사임까지 이어지고 트러스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단 기간 재임 총리라는 오명을 아는 채 49일 만에 퇴출당하죠. 이렇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한 나라의 수장을 갈아치우기까지 하니까 모두가 벌벌 떠는 채권 시장으로 환생하고 싶다는 게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방만한 통화나 재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세력을 영어로 Bond Vigilante,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그 결과 정부가 새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을 늘리는 거죠. 이건 정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정부 예산안의 파기, 금융시장 개혁이나 정부 수장의 교체로까지 이어지는 참교육을 시전하는 Bond Vigilante, 채권 시장의 다크나이트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 체크나이트들이 정말로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채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만큼 열받는 게 없죠.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쿠폰의 액면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실질 현금 흐름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게 되니까요. 또한 한 나라가 채무 불이행의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쿠폰과 원금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나이트는 대의를 위한 정의 구현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참교육을 시전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시장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요. 영상 초반에 어록 제조기 제임스 카빌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이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에 아주 기가 막힌 슬로건을 하나 뽑은 사람인데요. 바로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1980년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슬로건에 잘 녹여내서 성공적인 대선 캠페인을 치룬 아주 능력 있는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어 경제 금융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